자, 이번 시간에는 8번째 주제인 이항 정리에 대해서 한번 학습을 해봅시다. 자, 우리가 이거에 앞서서 앞에서 배웠던 곱셈 공식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거거든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옛날에 a 플러스 b의 제곱은 그죠? 분배 법칙을 이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식이 전개가 됐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어떤 것도 배웠었냐면 세제곱식도 마찬가지로 분배 법칙을 이용을 해서 식을 전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a의 세제곱 플러스 3a제곱 b 플러스 3ab제곱 플러스 b 세제곱, 자 이렇게 전개가 됐었단 말이야. 자, 이때는 당연히 여기 왜 2가 나왔냐면은 전개를 했을 때 a, b라는 항이 두 개가 나와가지고 개수가 2가 됐었고, 자 얘는 왜 3이었냐면 a제곱 b가 3개나 나왔기 때문에 개수가 3이었다 라고 배웠어요. 우리가 이번에는 경우의 수로 한번 해석을 해볼 겁니다. 왜 얘 개수가 3이고 얘는 개수가 2가 나왔는지 그거를 우리가 조합을 이용을 해서 한번 해석을 해볼 건데, 자 요거를 크게 해석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로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보는 방법이 있고, 자, 두 번째 조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은 사실상 같은 것이 있는 순열과 조합이 일맥상통하게 되는 조건을 우리가 앞에서 간단히 언급을 했었는데, 이 전개하는 종류가 두 종류일 때는 얘네 둘이 어떤 걸 사용을 해도 무방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A, B, B, B를 전개를 하고 싶어. 자, 그러면 첫 번째로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전개를 할 때는 전체 5팩 중에서 같은 거 2팩 그리고 3팩으로 나눠주는 식으로 계산을 했었고, 자 얘를 조합으로 처리를 할 때는 5자리 중에서 A가 들어갈 자리인 2자리를 골라준다 라고 봐도 계산 결과는 정확히 같았죠. 자, 이 테크닉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두 가지 방법으로 해석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1번부터 한번 볼 건데, 자 일단은 조합을 이용해서 해석하는 방법이 있고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해석하는 방법이 있으니 두 가지 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일단은 조합부터 생각을 해볼게요. 자, 먼저 a 플러스 b의 세제곱의 전개식을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자 a 플러스 b의 세제곱은 a 플러스 b가 3번 곱해져 있는 거잖아. 자, 그래서 a 플러스 b 이렇게 3개가 곱해져 있는 형태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요 식이 이렇게 전개되는 건 알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 상태에서 a제곱 b라는 항의 개수를 한번 생각을 해볼 거야. 그러면 세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도대체 왜 세 가지가 되는지 조합의 관점에서 딱 볼게요. 첫 번째 그룹에서 a 플러스 b 중에서 하나를 택할 거야. 자, 예를 들어서 a를 택하고, 두 번째 그룹에서 a를 택하고, 세 번째 그룹에서 b를 택한 다음에 얘네들 곱해버리면 a제곱 b가 나오게 되겠죠. 자, 이번에는 이렇게 고르는 방법도 있고 다른 방법도 있겠죠. 왜냐면 이번에는 b가 가운데에서 뽑힌 방법이 있겠고 마지막으로 b가 첫 번째 그룹에서 나와도 되겠죠. 계산 결과는 같으니까. 아, 그러고 봤더니 a제곱 b라는 항을 만들기 위한 방법은 총 몇 가지? 3가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개수가 3이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걸 우리가 두 가지 관점에서 해석을 할 건데, 자 그럼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볼 수 있냐면, 자, 첫 번째 AAB를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전개하는 방법의 수와 정확히 같죠. 그래서 3팩을 2팩으로 나눈 가지수인 3가지다 라고 볼 수 있겠고, 아니면 이렇게 볼 수도 있다. 전개하는 종류의 문자가 두 종류예요. 그죠? 그러니까 조합으로 해결이 가능하단 말이야. 그러면 B 자리만 골라주면 되니까 전체 3자리 중에서 한 자리만 고른 가지수인 3C1이 되겠죠. 이렇게 두 가지 관점으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자, 일단은 근데 식을 표현을 할 때 이런 표현보다는 조합을 이용한 식이 조금 깔끔하겠죠. 자, 그래서 조합을 이용해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밑에 천천히 읽어 나와 보시면은, 자, 위에 그림과 같이 a제곱 b라는 항은 자 어떻게 형성이 됐냐면,
자, 세 개의 그룹에서 한 그룹을 택한 다음에 거기에서는 B를 뽑는 거고 나머지에서는 A를 뽑았다라고 볼 수 있겠지. 다시 말해서 A제곱 B라는 항을 만드는 방법은 총 3개의 그룹 중에서 하나를 뽑는 가짓수인 3C1과 같게 됩니다. 그러니까 A제곱 B의 개수는 3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자, A의 세제곱을 한번 볼까요? A의 세제곱은 이 3개의 그룹에서 A를 뽑는 가짓수밖에 없겠죠. 전부 다 A를 뽑는 거야. 반대로 해석을 하면 B는 뽑으면 안 돼. B의 관점에서 해볼게요. 자, 그러면 A의 세제곱은 B가 한 개도 없다라고 볼 수 있으니 3C 0이 되겠죠. 자, 두 번째로 A, B 제곱의 경우에는 B가 2개 뽑혀 있으니까 3개 중에서 2개를 뽑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마지막으로 B의 세제곱은 3개의 그룹에서 다 뽑아야 되니까 3개를 다 선택해야 되므로 3C3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조합을 이용을 해서 전개식을 표현을 하게 되면은 자, 요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얘는 무슨 뜻이냐면은 뒤에 항을 볼게요. A의 세제곱과 B는 지금 없죠. 그죠? B가 안 뽑혔으니까 3C 0. 자, 여기서는 B가 하나 뽑혀 있으니까 3C 1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 자, 여기서는 2개 뽑혀 있잖아. B의 제곱이니까. 그래서 3개 중에 2개 뽑는 3C 2다 라고 쓰면 되겠고, 마지막으로는 B의 세제곱이니까 3C 3이다 라고 쓸 수 있겠지. 사실상 맨 앞에는 B의 0제곱이 숨어 있는 거고 맨 뒤에는 A의 0제곱이 숨어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요 식을 조금 더 엄밀하게 쓰자면 3C 0에 A의 세제곱 B의 0제곱 그다음 플러스 3C 1에 A의 제곱 B 플러스 3C 2에 A, B 제곱 플러스 3C 3에 A의 0제곱 B의 세제곱이다 라고 쓸 수 있는 거야. 자, 여기서 정확히 뽑는 문자가 같아지는 게 어디냐면 조합에서 뽑히는 수와 B의 차수가 정확히 같죠. 자, 여기서도 보면은 B는 1차란 말이야. 조합에서 뽑는 숫자와 B의 차수가 일치하고, 자, 여기서도 보시면은 B의 차수와 조합에서 뽑는 숫자가 정확히 같아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항 정리를 할 때는 주어를 하나 선정을 한 다음에 차례대로 뽑아 나가면서 식을 정리를 하는 게 키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자, 이거와 같은 방법을 사용을 해서 자, 이번에는 n제곱의 전개식을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 A의 n제곱의 경우는 B가 없다라고 볼 수 있으니 nC 0이 되겠죠? B가 없으니까. 자, 두 번째 항은 이번에는 B가 1차일 때 생각을 해볼 거야. 그럼 B가 1차란 얘기는 한 개 뽑혔으니까 nC 1이 되겠죠?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식을 정리를 하게 되면 이와 같이 식을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방법을 이항 정리다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이때 이 항들의 개수를 결정하는 요 앞에 조합식이 있죠. 이 조합식을 우리가 이항 개수라고 정의를 할 겁니다. 자, 특히 우리가 여기 수점을 맞추는 게 요거는 꼭 엄밀하게 정의하지는 않지만 요거 딱 볼게요. B의 차수를 주목을 할 거야. 자, 여기서 B의 차수는 지금 R이란 말이야. 그럼 B의 개수만큼 뽑아내니까 이항 개수는 NCR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써주면 전체 N개 중에서 B를 R개 뽑고 싶어요. 그럼 B의 R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A는 자동이란 말이야. 그럼 A는 몇 개 뽑히냐면은 전체 N개에서 R개 뺀 거인 n-r제곱개만큼 뽑히겠죠. n-r개만큼 뽑히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겁니다. 자, 이런 식을 우리가 일반항이다 라고 할 거고, 우리가 추후 이 일반항을 많이 사용을 할 거니까 기억을 해 두시고 넘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항 정리를 이렇게 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n이 자연수일 때 자, 이렇게 나온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이항 정리를 이용을 해서 이 다항식을 한번 전개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첫 번째로는 y를 기준으로 한번 전개를 해 보도록 할 거야. 자, y를 기준으로 전개를 할 겁니다. 그러면은
x 플러스 y의 4제곱은 자 이렇게 써줄 건데 자 첫 번째 항은 x의 내림차순으로 전개를 할 거니까 자 y의 0제곱부터 찾아줍시다. y의 0제곱은 안 뽑혔다라는 얘기가 되니까 4시 0에 x의 4제곱 y의 0제곱 그 다음 y가 하나 증가하면 되겠죠? y가 한 개 뽑혀야 되니까 4시 1에 x의 세제곱 y의 1제곱 그 다음은 y가 두 개 뽑혀야 되니까 4시 2에 x의 제곱 y의 제곱 그 다음 y가 3개 뽑혀야 되니까 4시 3에 x, y의 세제곱 마지막으로는 y가 4개 뽑히면 되니까 4시 4에 x의 0제곱, y의 4제곱 이렇게 식을 표현할 수 있겠죠. 이거 하나씩 전개를 해봅시다. 자 숫자 계산을 하면은 얘는 x의 4제곱이 될 거고 자 얘는 4x의 세제곱 y가 될 거고 자 얘 같은 경우는 6x제곱 y제곱이 될 거고 자 얘는 4xy의 세제곱이 될 거고 자 얘는 y의 4제곱이다 라고 전개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이항정리다 라고 붙이는 겁니다. 이 앞에 있는 이 계수들은 각각 다 이항계수다 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자 그 밑에 것도 한번 볼 건데 자 이번에는 x의 관점에서 한번 전개를 해볼 거야. 자 우리가 이 주어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뭐 결과값은 같은데 그 방법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x-2y의 4제곱이니까 자 x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를 할 거니 x를 4개 뽑는 것부터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4시 4에 x의 4제곱 그럼 나머지 항은 마이너스 2y의 0제곱이 되겠죠. 요거를 생각을 할 때 x 플러스 마이너스 2y라고 보면 좀 편합니다. 여기가 플러스여야지 계산하기가 편해요. 자 그 다음 봅시다. x의 4제곱 했으니까 이번엔 3개 뽑으면 되겠지. 그럼 4시 3에 x의 세제곱일 거고 그 나머지 한 개는 나머지 항을 써주면 되겠고 그 다음 x를 2번 뽑읍시다. 그럼 4시 2에 x의 제곱에 마이너스 2y의 나머지인 2개 이렇게 뽑아주시면 되고 그 다음 x를 한 개 뽑아야 되니까 x의 1제곱 마이너스 2y의 세제곱 이렇게 써주면 될 거고 마지막으로 안 뽑는 경우까지 한번 적어줍시다.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자 이거 하나씩 딱 계산을 해서 식을 정리하면 되거든요. 이거 각자 한번 해보시고 그 답은 x의 4제곱 마이너스 8x의 세제곱 y 플러스 24x제곱 y제곱 마이너스 32 xy의 세제곱 플러스 16y의 4제곱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전개하는 걸 이항정리, 이 각각의 경우의 수를 뜻하는 조합의 수는 이항계수다 라고 붙였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식을 전개를 할 때 하나를 딱 주어를 선정하고 그걸 관점으로 뽑는 가지수를 순차적으로 계산한다 이런 느낌으로 해야지 헷갈리지 않고 식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거든요. 이걸 연습하셔야 돼. 자 그래서 5번 보시면은 자 이항 정리에서 우리가 조합에서 어떤 배웠던 성질을 적용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으니까 하나씩 따라와 봅시다. 자 이항 정리에서 n개에서 r개를 뽑나 n개에서 r개를 뽑아서 버리는 거나 경우의 수는 같다라고 배웠죠. 이 등식은 조합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a의 n-r, b의 r제곱의 개수나 그 반대인 a의 r제곱, b의 n-r의 개수는 서로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가운데를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인 형태가 될 겁니다. 그럼 다시 말해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x의 기준에서 전개를 하나 마이너스 2y의 기준에 전개를 하나 같은 식이 나온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결국에 하다 보면은 중앙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 되기 때문에 x에서 전개를 하나 y에서 전개를 하나 결국에 같은 값을 얻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항 정리를 사용할 때는 우리의 초점을 맞추는 문자가 등장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주어의 역할을 하는 문자의 지수를 r로 두고 계산하면은 조금 더 유리하게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밑에 예시를 보면서 한번 볼 건데 자, 첫 번째 예시 볼게요. 3a 플러스 b의 5제곱을 전개를 했을 때 a의 세제곱, b의 제곱의 개수를 구하여라 라고 나와 있는데 자, 첫 번째 주어를 일단 선정을 할 거야. a에서 전개를 할 건지 b에서 전개를 할 건지 생각을 해요. 그럼 나는 a를 택겠다라고 칩시다. 그럼 a의 관점에서 봤을 때
5개 중에서 3개만 택하면 되잖아요. 그럼 5C3, 그죠? 그럼 요 앞에 있는 이 덩어리가 3번 택해진 거니까 3A의 세제곱, 그리고 나머지인 B의 제곱이 될 거예요. 그리고 계산하시면 90A의 세제곱, B의 제곱이 될 겁니다. 아니다, 나는 이번에는 B의 관점에서 한번 계산해 보려고 해요. 그럼 얘는 B가 2번 뽑혀야 되니까 얘가 봤을 때는 5개 중에서 2개를 뽑으면 되겠죠. 그러면 5C2에 3A는 2번 뽑고 남은 거인 3개, B는 2개 뽑았으니까 이렇게 써주시고 결과값은 당연히 같겠죠. 그래서 우리가 찾는 개수는 90이 되는 거 쉽게 알 수 있을 거고, 자, 여기서 딱 보이듯이 OC3이나 OC2나 애초에 조합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같았죠. 그래서 이렇게 어느 관점에서 우리가 택을 하냐 해도 결과값은 같다라는 사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주어의 역할을 하는 문자의 지수를 R로 두고 계산하면 조금 더 편해요. 자, 그럼 그 밑에서 한번 볼 수 있는데, 자, 요거 보시면은 x 플러스 2의 6제곱을 전개를 했을 때, 자, 요거의 개수를 구하여라 라고 봤는데, 자, 얘는 덩어리가 이렇게 2개 있잖아. 2의 관점에서 보기에는 조금 불편해요. 그냥 x가 3개 뽑혔다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그래서 x에다가 x의 개수를 r로 보고 전개를 할 거야. 그러면 6개 중에서 x를 3번 뽑으면 되니까 6C3에 앞 덩어리가 3개 뽑히고 뒤에 덩어리가 나머지 3개를 뽑았다 라고 보면 되겠죠. 요거 계산하시면 160의 x의 세제곱이 나오게 될 겁니다. 따라서 x 세제곱의 개수는 160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풀 때는 주어의 역할을 하는 문자의 지수를 R로 두자. 자,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왜 R로 두고 NCR인지 그건 앞에서 설명을 했으니까 꼭 이해를 하고 그 메커니즘을 정확히 알고 넘어오셔야 돼요. 자, 6번은 간혹가다 문제집에 등장하기는 하는데 수능에는 거의 안 나올 겁니다. 그냥 참고만 하고 원리를 이해했는지 그 정도 확인의 용도에서만 쓰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같은 원리를 이용해서 항이 여러 개 있을 때, 얘는 2개일 때만 배웠잖아. 3개 이상의 항으로 이루어진 식도 전개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n제곱은 우리가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n개만큼 있다라고 한번 칩시다. 그럼 우리가 그 중에서 a의 p제곱, b의 q제곱, c의 r제곱을 딱 봤을 때 a가 p, b가 q, c가 r이잖아. 그럼 다시 말해서 A가 이렇게 P개 있고 B가 이렇게 Q개 있고 C가 이렇게 R개가 있다 칩시다. 그럼 얘네들을 일렬로 배열한 다음에 여기 밑에다가 갖다 넣으면 그게 바로 뽑는 경우의 수가 되겠죠. 그러면 같은 것이 포함되어 있는 순열의 수와 정확히 일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n팩토리얼을 p팩, q팩, r팩으로 나누어준 요 값이 바로 항의 개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항 정리 또한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파악이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봤을 때 A, A, B를 배열하는 걸로 볼 수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서 봤을 때는 전체 3팩 중에서 같은 게 2개 있으니까 2팩으로 나눈다 라고 배웠는데, 자, 우리가 같은 것이 있는 종류가 2종류일 때는 조합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라고 배웠습니다. 앞에서. 그래서 얘는 무슨 말이냐면 3개를 배열을 하는데 B가 들어갈 자리만 선택하면 되잖아. 나머지는 A가 들어가면 되니까. 그래서 조합으로 표현하면 3C1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었고, 근데 우리가 이항 정리를 쓸 때는 이렇게 팩토리얼의 분수 형태를 쓰는 것보다 조합 기호를 활용하는 게 조금 더 표현의 간결성이 뛰어나죠. 표현하기가 수월하니까 그래서 조합으로 표현을 했고, 그래서 우리가 종류가 2종류일 때, 다시 말해서 이항 정리 쓸 때는 개수가 조합으로 나타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알면은 항이 4개든 6개든 뭐 7개든 10개든 뭐 다 전개를 할 수 있는데 거기까지는 안 다루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은 항이 2개인 전개식의 값을 우리가 구할 수 있는지 그걸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